안녕하세요. 해피하우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국내 선물 신개념 매매 기법에 입각해서 보정 차트를 놓고 지난 1월간 국내 선물 파동을 같이 복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파동의 눌림목이 어떻게 형성되고 왜 매도인지 왜 매수인지 그런 쪽에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보정 차트를 놓고 복귀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도 장중에 정차트와 보정 차트를 같이 놓고 매매를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게 보정 차트이기 때문에 보정 차트를 놓고 차트를 복귀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자별로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2일부터 차트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전일 마디가와 당일 마디가를 같이 혼합해서 차트를 복귀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매도고요. 그쵸? 매도 강도가 12월 29일 날 엄청나게 세요. 1월 2일 날 장이 시작할 텐데 이 차트에서 매수가 되기 위해서는 현재가가 이 위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매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만약에 올라와도 중간에 치고받았던 311 빵빵이나, 그쵸? 아니면 좀 더 많이 올라오면 싸웠던 자리가 여기죠? 31.60 부근에서 한 번은 치열하게 공방전을 하다 빠지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예요. 아침에 장 시작하자마자, 자, 311 빵빵을 치고 올라갔고요. 제일 좋은 자리는 여기서 저항받았기 때문에 311.60이에요. 근데 311.60이 안 오고 아마 50 부근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시장이 매도라면 311.60이 안 온다면 그 근접한 부분이 가장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311 빵빵은 전날 마디가고요. 그쵸? 당일 중심은 어디냐면 노란 선이니까 여기가 되겠죠? 9596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전략을 311 빵빵이나 아니면 3110.95가 무너지는 구간에 나는 매도를 들어갈 거야.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니까 이제는 고점 찍고, 자, 311.95 살짝 주네요. 그리고 기분 좋을 때, 여기서 잡혔으면 1, 2 이런 식으로 파동이 간다 그랬죠. 그런 개념에서 보면 기본 파동 0.65p는 좋죠. 그리고 나서 빠지기 시작해가지고 309.75까지 결국에는 여기서부터 기본 파동 1.25p는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이제 좀 더 면밀하게 보면 여기서도 보면 309.75가 전일 종가 부근의 저점이었기 때문에요. 그쵸? 이 309.75가 무너지면서 아래로, 그쵸? 한 파동이 더 나왔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파동을 이해하시면 조금 더 손이 잘 나가고 수월하니까 파동을 이해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3일입니다. 현재까지 시장의 강도는 엄청나게 강했기 때문에 내일도 매도겠구나.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어요. 시장이 올라오면 이 부근이나 이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것이고요. 또 거꾸로 전날 지지했던 307.20이 무너지면 시장이 한 번 더 하락 파동이 나오겠구나. 그런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이 열려서 딱 보니까 바로 그냥 307.20이 무너지면서 시장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는데 여기서는요. 우리가 뭐 장중에 따라가서 뭐 몇 틱 먹긴 할 수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런 날은요. 그냥 관망하는 게 장땡입니다. 이게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시장이 많이 빠져서 들이대면 먹을 것 같지만 러닝타임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쭉 보고 있다가 이제 어느 순간에 보니까 12시 40분이 되니까 이제 5분 봉이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우리 원칙은 뭐냐면 10분 봉이 매수가 돌아와야지 매수를 하는데 10분 봉은 아주 깜깜무소식입니다. 그러니까 이날은 끝까지 봐도 안 나왔어요. 끝까지 봐도 이날은 그냥 관망하고 쉬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4일 보겠습니다. 전날 1월 3일은 그냥
5분봉만 매수 신호가 나오고 10분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관망하자고 그랬는데요. 엄밀히 보면 10분봉도 이제 슬금슬금 고개를 들라고, 그쵸? 폼을 잡고 있어요. 그럼 1월 4일날 혹시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나 보면은 전날 중심이 308.45고요. 그 다음 눌렀던 자리가 309.10이고, 그러니까 저항대죠. 이 저항대 아닙니까? 여기서부터 계속 저항받고 꼬라박은 거니까. 최소한 309.70 근처를 뚫으면 시장이 갈 수도 있겠구나. 그런 예측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매수 신호가 나오면서 얘기한 309.70을 강하게 뚫어버렸어요. 그쵸? 전날, 아니죠. 전전날 저항받던 구간이죠. 그러면 309.70은 전날 마디가 근처고요. 그쵸? 또 나는 당일 마디가로 따지면 하얀 선이겠죠. 여기가 되겠죠. 309.50이 일단 낚시를 해야 되겠죠. 기다려 보는 거죠. 309.70, 309.50 여기가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우리가 그 아래도 기다릴 수는 있으나 시장이 지금 상식적으로 이렇게 양봉이 세기가 세게 나왔는데 아래로 주겠냐는 얘기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려운 이야기지만 시장이 309.50과 309.70에서 한번 쉬었다가 갔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보면 309.50이나 309.70이 좋은 자리다.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볼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 이 초록이가 작은 형인데 작은 형을 강하게 뚫었기 때문에 승부처 아닙니까? 크게 갈 수도 있겠구나. 버팅기게 해보는 거죠. 했더니 자 이제 큰 형을 뚫었네요. 그렇죠? 큰 형을 뚫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 이제는 승부처에서 초록이와 큰 형을 떨었으면은 하염없이 간다. 그런 개념으로 보니까 여기까지 간 거죠. 여기까지. 313까지 간 거죠. 우리는 309.5060 이 근처에 진입했는데, 그쵸? 아까 다시 보시면 요 자리가 되겠죠? 요 자리가 되겠죠. 여기서부터 기분 좋아서 여기서 청산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승부처 파동이기 때문에 길게 끌고 갔더니, 여기서부터 왕창 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5일입니다. 이날도 보면 아침에 시작해서 매수세가 계속 유지 중인데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뭐 매수장이니까 매도 버리고 매수를 따라가야 되는데 1시 25분에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가만히 보니까 매수를 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데 보니까 313.85가 전날 마디가예요. 그쵸? 이거를 지지하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구나. 왜? 얘가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나는 313.85 부근에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당일 마디가가 얼마죠? 여기죠. 313.75죠. 그럼 나는 313.75나 313.85 부근에 진입을 해서 기분 좋을 때 여기서 1청 하든지 아니면 2청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니까 어떻게 움직였느냐. 자, 8호 뚫고 1청 2천.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까지 1.2% 정도는 매수 파동을 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6일 차트를 볼 텐데요. 일단 5일날까지의 흐름은 매수가 유지해 있고요. 전일 마디를 보니까, 그쵸? 고점 마디가 315.65이기 때문에 315.65를 뚫으면 시장이 좀 더 갈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딱 보니까 봉 두 개로, 그쵸? 고점 마디 316.25를 강하게 뚫고 날랐어요. 그래 우리는 매수기 때문에 눌림을 잡아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 눌림은 뭐 쉽지는 않아요. 어렵습니다. 현재 전일 마디가가 315.05고요. 당일 마디가가 거의 315.10이니까 거의 뭉쳐 있죠. 근데 요 구간이 어떤 자리냐면, 자, 저항받았다가 밀린 자리. 그쵸? 아침에 315.0510을 뚫으면서 양봉이 나왔으니까 나는
315.05나 10 부근에 매수해야지. 그게 맞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내려오면 314.40을 주면은 땡큐하고 더 받는 자리다.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죠. 315.1005 살짝 찍고 315.40은 안 좋습니다. 워낙 세서. 그래서 요 부분이 최적의 A 플러스 매수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제는 끝도 한도 없이 날아갔는데 뭐 이 중간중간에 뭐 눌림을 잡고 매매하는 거는 제 매매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요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을 못했으면 이날도 손가락 빨고 그냥 지켜보는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9일 차트 볼 텐데요. 일단 그 전날까지의 시장의 흐름은 뭐 강한 매수세가 지금 유지되고 있고요. 그쵸? 또 마디 자리를 보니까 현재 32010, 31950, 318, 85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차트를 갖고 우리가 시장을 만약에 그냥 예측을 한다면 이거죠. 아, 320.10을 뚫으면 고점을 뚫었으니까 한 번 더 가겠구나. 그 개념 하나. 그 다음에 종가 무렵에 318.85를 갖다가 올려놓고 종가가 끝났죠. 318.85를 지지 하나. 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봉 2개 나왔는데 보니까 318.85를 지지하고 이제는 고점 마디 자리 320.10을 뚫으려고 그래요. 야, 이거 가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시장이 세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올지 안 올지 나도 몰라요. 318.85나 아니면 319.50 아니면 320 돌파할 때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319.50 잠깐 줬는데 이게 뭐 9, 10분 만에 이루어졌는데 손이 나가겠습니까? 우리는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근처에서는 어렵지만 고점을 뚫는 파동이다 생각을 하고 320.10이나 그 아랫단 마디 자리 여기죠. 320.90 부근에 진입을 해야 됩니다. 단타를 치더라도. 그리고 나서 시장은 이제는 머나먼 길로 날아가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매수세가 연장이 돼가지고 신규 신호 없이 눌림목을 받고 가는 장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파동의 모습을 잘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갑니다. 어떤 거냐면 매수세가 셀 때는요, 항상 전날 종가 부근의 고점 마디를 지지하면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래로는 전날 종가 부근의 마디 자리를 강하게 지지합니다. 이게 원웨이 매수장의 어떤 파동의 특징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1월 10일 차트 보겠습니다. 일단 매수세가 세고요. 그쵸? 매수세가 세고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323.70이 종가 부근에 형성된 마디고요. 차트를 당겨놓고 보면 전일 마디가 324.30이 있어요. 324.30을 뚫으면 시장이 더 갈 수도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한번 포커스를 맞추고 시장을 보니까요. 아침에 시작하자마자 바로 날렸어요. 제가 원웨이 매수장에서는 특징적인 게 있다고 그랬죠. 종가 부근에 형성된 마디 자리를 잘 훼손하지 않고요. 또 전날 고점 마디를 돌파하면서 슈팅이 나온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런 차원에서 시장을 보면은요. 시장이 올라가는데 내려오면은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는 323.70이나 아니면 당일 마디가 여기가 되겠죠. 324.05 부근이 일단 A 플러스 매수 자리라 생각하고 낚시질 해야 됩니다. 자, 324.05 주고 323.70은 줄 듯 말 듯 하면서 날아갔죠. 그러면 324.05나 323.70 부근이 A 플러스 매수 자리고요. 그게 안 잡혔을 때는 나는 어떻게 됩니다. 이제 고점 마디죠. 324.30을 뚫는 순간 이 부분에 쫓아가는 방법도 하나의 테크닉이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날아갔어요. 그리고 나서 뭐 눌림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324.30은 전일 마디예요. 그렇죠? 그리고 32 얼마입니까? 여기죠? 324.05는 당일 마디인데 그냥 팁을 드리면 보통 눌림목은요. 당일 마디보다는요. 전일 마디가 좀 더 잘 잡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일 마디는요. 당일 마디보다 눈높이를 한 템포 낮춰서
매수 같은 경우는 약간 높게, 그쵸? 매도 같은 경우는 약간 낮게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눌림을 만약에 잡는다면 324.30이 좋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다시 파동이 날아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1일입니다. 이날 시장의 흐름을 보면 얘가 5분봉이 매도 신호가 나왔고요. 10분봉은 매수가 점점 축소가 되면서 매수 매도 아주 그냥 와리가리하게 나오고 나서 머리가 아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12시 20분이 되니까 10분봉 매수가 유지가 되고요. 그쵸? 또 5분봉이 1시 35분이 되니까 매수가 유지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쵸? 좀 볼까요? 그런데 보니까 마디 기준으로 보니까 324.05가 뭐냐면 전날 마디예요. 그쵸? 이 자리죠. 이 자리고요. 그리고 당일 마디 기준으로 따지면 요 자리가 되겠죠. 323.95가 되겠죠. 매수 신호가 나왔으니까 나는 그냥 묻다 한다. 그러면 323.95나 324.05 요거 부분이 매수 타점이 돼가지고 청사는 324. 당일 마디가 324.60이니까 요 부분이 들어가서 단타 치고 나오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볼까요? 왜냐하면 더 못 들고 가는 게 뭐냐면 종가가 이제 다 왔으니까 결국에는 신호를 따라서 한다면 요 부분에 들어가서 요렇게 청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2일인데 이날은 오래간만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동시효과 시작하자마자 5분봉 매도, 10분봉 매도. 그러면 신호가 나온 구간에서 우리가 매도를 들이댄다면 이렇게 되겠죠. 마디 자리니까 이날은 당일 마디나 전일 마디는 거의 똑같습니다. 322.05에 들어가서 321.45 일청 더 빠질지 안 빠질지 모르겠지만 챙기자. 그리고 나서 또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자꾸 올라와요. 여기 또 한 번 주네요. 이거 두 번 한 게 벌써 1.2%입니다. 이걸로 매매를 끝내든지 아니면 시장을 쭉 보니까 올라오는데 원칙적으로는 시장이 여기서 빠진 거예요. 322.70이 뭐냐면 전일 지지했던 마디 자리가, 그쵸? 전일 지지했던 마디 자리가 오늘 저항이니까 또 올라오면 322.70도 좋은 매도 자리다. 그럼 322.70에 들어가서 또 여기서 매도가 이만큼 빠질지 이렇게 빠질지 모르겠지만 매도를 들어가면 최소한의 여러분들 일당은 준다. 끝.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3일 날 차트를 볼 텐데요. 종가 부근의 모습을 보면 5분봉 매수, 10분봉 매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냥 나름대로의 시나리오를 써보면 매수세가 유지가 된다면 전일 고점에서 눌렸던 마디 자리, 그쵸? 323.95를 뚫으면서 파동이 나오거나 아니면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가 됐던 323.30을 지지하겠구나. 그쵸? 제가 다 설명드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시장을 딱 보니까 바로 323.30을 바로 지지하면서 323.95까지 튀었어요. 매수 파동이 맞구나. 이제 시장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하려면 323.30이나 아니면 당일 중심 이 자리가 되겠죠. 여기가 파동의 근거지니까 이 자리가 A 플러스 매수 자리입니다. 그냥 겁나더라도 323.30 매수 되기 이거예요. 323.30에서 323까지 0.3% 6틱 잠깐 휩써주고 시장이 이제는 오지 않는 가격들은 날아갔습니다. 이게 일단 기본적으로 아침 시장 전에 파동의 어떤 그 모습과 파동의 습성을 보고 우리가 진입하는 방법이고요. 그럼 눌림을 잡으려면 아주 괴롭습니다. 자, 여기 한번 왔네. 12시가 됐는데 잘 보세요. 파동이 옥색선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요 옥색선 여기죠. 323점 여기 한 65 여기에 잡고 싶은데 안 와요. 안 오고 어디서 오냐면 바로 전일 마디 323.95에서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그래서 아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눌림목은 당일 마디도 주지만 전일 마디를 기준으로 하면 더 잘 잡힌다. 제가 말씀드렸죠.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여기서부터 다시 완투 하면서 시장은 날아갔습니다. 그쵸?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6일자 차트를 볼 텐데요. 전날 마디를 보면 32425, 32490, 32550 이렇게 돼 있어요. 현재는 매수가 아주 센 상태고요. 그러면 매수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된 마디 자리가 이날은 324.90부터 324.25죠. 이것만 지지가 되면 325를 돌파하고 이 325.50이 종가 부근에 전날 강하게 저항받았던 마디 자리니까 325.50을 뚫으면 한 파동 더 나오겠구나. 그런 개념으로 시장을 보는 거죠. 장 시작과 동시에 324.90에서 왔다 갔다 하고요. 또 전날 아랫단 지지했던 마디 자리 324.25를 지지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구간에서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는 324.90 전날 마디 자리나 그리고 당일 중심선이 여기가 되겠죠. 요 부분이 낚시질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시장의 흐름을 보면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요. 전날 종가 부근에 지지했던 324.25가 거의 최바닥 자리가 돼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시장은 어떻게 간다? 날아가겠죠. 날아가는 것도 이제는 어떻게 가냐면 예상을 해보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다 갈 수도 있겠지만 전날 마디 자리 325.50을 강하게 뚫으면 슈팅이 나올 것이다. 제가 다 말씀드린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계속 324.5 요 라인에서 매수 타이밍을 준 거죠. 결국에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리고 나서 시장이 어떻게 가나 보면 돌변하기 시작하죠. 한 방에 뚫어버리잖아요. 325.50 뚫으면서 이제 날아가는 거라고요. 슈팅. 그래서 이런 바닥에서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스킬이지만 이 고점 마디를 뚫으면서 돌파할 때 따라가는 것도 추격이 하는 거 하나의 매매 스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은 우리 목표가 날아갔죠. 그러면 결국에는 이 부근에서 324점 부근이나 아니면 중심선에 매수해가지고 1, 2, 3, 4 날아갔죠. 끝도 한도 없이 갔습니다. 그래서 원웨이 매수장에서의 이 매수 파동의 공통점을 잘 알면 조금 우리가 두려움을 좀 극복하고 진입할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7일인데 오래간만에 매도 신호가 나왔어요. 그쵸? 장 시작과 함께 보면 5분봉 매도 신호 나왔고요. 그쵸? 10분봉도 왔다 갔다 했는데 10시 한 15분 되니까 매도 신호가 이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럼 이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는 매도니까 만만한 게 마디니까 324.90 정도가 일단 제일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고요. 324.90이 안 잡혔을 때는 어떻게 한다? 전일 마디가가 어디입니까? 전일 중심 마디가가 여기죠. 이 자리가 324.60이에요. 그러면 324.60 또는 324.90 요 자리가 A 플러스 매도 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사는 여기서 한 박스, 두 박스 이런 식으로 대응하면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눌림이란 개념을 봤을 때는 이 구간도 그래요. 다시 눌림을 잡고 싶어서 나는 324.90 정도에 대놓고 있는데 죽어라 안 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전일 마디 324.60을 잘 주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눌림을 잡을 때는 당일 마디가 잘 안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 프리미엄을 주고 잡으려면 전일 마디를 기준으로 해서 진입을 하면 수월하게 잡히고 수익을 줄 수 있다. 그럼 여기서 324.60부터 1, 2 이만큼 주잖아요. 그렇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18일인데요. 시장이 이제 매도로 바뀌기 시작했는데 제가 아까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원웨이 매수장에서는 종가 부근에 형성된 마디 자리를 지지하고 상방으로 갑니다. 그렇죠. 얘는 지금 매도기 때문에 종가 부근에 형성된 마디 자리가 이제는 매도 타점이 되는 거예요. 전일 마디 기준으로 하면 323이 되는 거고요. 당일 마디 기준으로 하면 거의 323.05가 되겠죠. 요 부분이 A 플러스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시장을 보면 쭉쭉쭉 빠지다 올라오죠. 323 땡땡 32305 요런 자리들이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입니다. 그리고 나서 박스로 따지면 박스 몇 박스입니까? 한 박스,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 이렇게 하락이 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날도 우리가 좋은 자리를 선점했다면
최소한 뭐 2%에서 3% 정도는 수익을 주는 장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월 19일인데요. 이날은 시장이 종가 무렵에 5분 봉이 매수 신호가 나왔고요. 9시 반이 되니까 10분 봉이 매수 신호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매수 맞아요. 그리고 이날은 당일 마디가나 전일 마디가나 거의 똑같습니다. 근데 보니까 매수 시그널 나온 구간이 마디가 전일 마디 기준으로 323.65예요. 아, 여기 매수해야지. 이거 맞습니다. 근데 내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323.65가 어떤 자리인가 봤더니 전날 323.65 무너지면서 왕창 빠졌어요. 이제는 이제 매수니까 323.65를 지지하면 많이 가겠구나. 거기다가 초록이가 파랭이가 승부처 구간이었죠. 323.65 매수 1, 2 기본적으로 1.25표 나왔고요. 버팅기기 했더니 한 박스가 더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20일인데요. 시장이 매수장이죠. 그쵸? 매수장이죠. 5분봉이 매수장이기 때문에 5분봉이 매도버리고 매수를 따라가는 구간. 신호가 나오는 거에 따라가면 되는데. 자, 신호가 나왔을 때 당일 마디 기준으로 하면 옥색선에 매수하는 게 맞습니다. 325.35 맞아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하면 기다렸더니 324.95가 뭐냐면 전일 마디예요. 여기죠. 전일 지지했던 자리예요. 그러면 나는 323.35에 진입하는 것보다 좀 기다렸다가 자리가 오면 324.95에 낚시질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그리고 나서 파동이 1, 2 이런 식으로 갔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일 마디를 기준으로 눌림을 잡아도 되나 어떨 때는 전일 마디를 기준으로 마디를 잡는 게 좀 더 유리하다 말씀드렸죠.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26일 날 차트를 볼 텐데요. 전날까지 매수세가 강하게 유지가 됐어요.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이 매수세가 계속 유지되려면 전일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328.50을 지지를 해야 되고요. 또 아랫단에서 보면 당연히 327.85가 오면 현재가 매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오면은 땡큐하고 받는 자리다. 그리고 파동이 강하게 가기 위해서는 전날 저항받았던 329.15를 강하게 뚫으면 파동이 세게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그런 개념으로 보면 자, 장 시작과 함께 종가 무렵에 형성됐던 328.50을 지키려고 힘겨루기 할 때죠. 이때가 어떻게 보면 매수 타이밍입니다. 그리고 나서 종가 부근, 전일 고점 부근이 329.15죠. 또 당일로 따지면 여기가 되겠죠. 요 정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32910이니까 여기를 돌파하면 슈팅이 나온다.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돌파했죠. 어떻게 가나 봅시다. 흔들어댔지만 결국에는 시장은 이렇게 날아가더라. 그래서 이게 파동의 습성이에요. 이 습성을 알면 내가 좀 견디기 쉽고, 그쵸, 버티기 쉬운 거죠. 이런 구간에서도 매수 타이밍은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확인하고 들어가려면 328.50 돌파하고 요 구간에 들어가서 나는 일정 여기서 할 거야. 그리고 나머지는 갈지 안 갈지 모르겠지만 본절 보고 버틸 거야.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쉽게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27일인데요. 워낙 매수세가 세서 똑같은 패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런 구간에서 제가 뭐라 그랬죠?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332.85야. 이거를 훼손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332.85를 살짝 건드리고 나서 바로 시장이 어떻게 갑니까? 상방으로 갔죠. 그리고 나서 전날 고점 마디가 333.50이니까 이거를 돌파하면 슈팅이 나올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잖아요. 그러면 이 차트에서 솔직한 얘기를 이거 무섭고 어려워요. 332.85는 전날 종가 부근에 형성된 마디 자리니까 A 플러스 매수 자리인데 두려움이 아주 엄습하는 자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전날 고점 마디 자리를 돌파하는 구간을 따라가는 구간이다. 따라갈 때도 항상 짱대 양봉이 나올 때 따라가야 됩니다. 333.50 매수. 파동의 시작이거든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거의 비슷한 패턴들로 가기 때문에 그 패턴들을 내 걸로 만드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입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30일인데요. 자, 5분봉 9시 20분 매도 신호, 10시 10분에 10분봉 매도 신호. 그리고 이 구간에서 보니까 승부처 구간이네요. 초록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전일 마디나 당일 마디나 다 지금 똑같습니다. 그러면 신호가 나왔을 때 급한 사람은 331.60 신호 나오자마자 들어가서 331까지 그쵸 0.6%씩을 낼 수가 있었고요. 나는 좀 기다리면서 할 거야. 그랬더니 다시 시장은 관성의 법칙이 있어서 332.25가 오죠. 요 자리죠. 332.25는 당일 마디이면서도 전날에 그쵸 마디예요. 그쵸 요 자리죠. 332.25 매도, 331.60 청산 1, 2. 근데 초록이가 있는데 이게 승부처니까 길게 가야지. 그러면 버팅기기 했더니 여기서부터 왕창 빠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차트 보겠습니다. 자, 1월 31일입니다. 이날은 매도장이죠. 전날 5분 매도, 10분 매도. 그래서 어지간하면은 고점 매도 쳐야지. 또 제가 어떤 말씀 드렸죠? 매수는 매도하고 정반대로 해서 종가 부근에 형성됐던 마디 자리가 타점이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종가 부근에 형성된 게 329.75인데 매도니까 올라오면 이 구간이 좋은 자리겠구나 생각했었는데요. 장 시작하자마자 나보다 선취매 세력들이 329.75를 뭉개버렸기 때문에 이제 329.75는 안 와요. 그러면 나는 차선책으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당일 마디 329.40, 329.40이 안 잡히면 이제는 전일 마디 여기 보이죠? 329.15죠. 원래는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329.75 이 구간 그러니까 여기죠. 요 구간에 들어가는 게 최적의 A 플러스 매도 자리인데 안 와서 그냥 당일 마디 329.40 그리고 전일 마디 329.15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청사는 기분 좋을 때 뭐 여기서 들어가서 한 박스 두 박스 먹던지 버팅기기에서 이렇게 먹으면 5박스 정도 나온대요. 이런 식으로 파동이 흐릅니다. 자, 장시간에 걸쳐서 국내 선물 신개념 매매 기법을 갖고 보정 차트 위주로 지지와 저항을 갖고 진입하는 방법, 타점 잡는 방법, 그리고 전일 마디가와 현재 마디가의 어떤 상관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내 선물 뭐 잘 모르고 배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처음에 잘 배워야지 처음에 잘못 배우면 평생 후회합니다. 제 매매 기법이나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 주시면 상담 드리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